네, 여러분 모두 안녕하십니까? 황경입니다. 오늘은 7월 22일이고, 오늘도 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 같이 한번 또 만들어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부터 할까요? 우리 오니 선생님 어서 오시고, 럭키땡땡님, 소아마리님도 어서 오시고, 김부영님도 어서 오시고, 사르리, 뭘 사를까? 쌍둥이 토끼님 어서 오시고, 사르님도 예, 안녕하세요. 오니 세상님, 아기 토끼님도 어서 오십시오. 예, 파이어, 덥다. 그래도 여름은 말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듣기라도 하러 왔어요. 라고 하셨는데, 예, 와담님. 오늘이 벌써 우리가 주식 랩소디를 하는 걸 보니까, 이제 뭐 화요일이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잘 수익들 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요즘 시장이 난이도로 생각을 하면 개인적으로 난이도가 굉장히 좀 높은 그러한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좀 듭니다. 그만큼 쉽지 않은 시장인 것 같기도 하고, 오늘은 또 오후장에 갑자기 또 시장이 좀 조정을 받아서 여러분들 많이 고민이 또 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2차전지 관련돼서 얘기를 조금 해드리려고 하고는 있는데, 이전에 이제 말씀드린 거하고는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도 이제 시작하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좀 고민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지금 갑자기 시장이 또 조정을 받으니까 시장 위기설 관련돼서도 얘기들이 또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서로 아이디어를 모아가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주식 랩소디 이 부분은 랩소디라는 게 이제 자유로운 노래, 자유로운 영혼 뭐 이런 식의 의미가 있죠.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막 고정된 어떤 사고라든지 하는 부분보다는 굉장히 좀 자유로운 뭔가가 그런 사고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도 사고들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오늘 시장이 좀 조정받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시장 조정받으면 더 밑에 보니까 거래도 동반이 되었다, 그렇죠? 거래까지도 동반이 되다 보니까 좀 많이 불안한 것 같아요. 이렇게 될 때는 먼저 누가 팔았는지부터 한번 봐야 되겠죠? 부도천님, 그렇죠? 그래서 먼저 누가 팔았는지부터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누가 팔았는지를 보는 부분은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내용을 한번 보게 되면 여기에 이제 오늘 시장 안에서 사람들이 매매했던 그 방향성이 되게 될 겁니다. 그 방향성을 일단 보니까 어때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있고, 이걸 앞으로 당겨와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외국인들은 일단은 현물에서 좀 매도를 했고, 그 다음에 코스닥도 매도고, 선물도 매도고, 전부 다 지금 아래쪽 방향으로 지금 방향을 좀 잡은 것 같아요. 콜옵션은 매도고, 풋옵션은 매수죠. 요거 그래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선물 매수 그래프가 이렇게 되고, 선물 매도 그래프는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콜옵션을 매도했는 그래프는 이렇게 되고, 풋옵션을 매수했는 그래프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두 개를 합쳐가지고 보니까 이것도 합성 선물로는 매도죠. 외국인들 오늘 다 아래쪽 주식 선물은 좀 매수를 했습니다만은 딴 건 싹 다 아래쪽으로 방향을 좀 잡아주는 모습이에요. 근데 요 아래쪽으로 방향 잡았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간대별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외국인이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동향을 좀 보게 되면 갑자기 판 건 아니다, 그렇죠? 갑자기 판 건 아니고. 지수를 보면은 우리 지수가 오늘 오전에 조금 반등을 하다가 이때부터 이제 밀리기 시작을 했는데, 일단은 외국인들 매도가 시장을 좀 이렇게 많이 억누른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코스닥도 일단 외국인들을 좀 팔아서 그렇다, 그죠? 외국인이 팔면 그다음 뭘 봐야 될까요? 오늘 외국인이 팔았네? 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 그 다음에는 뭘 봐야 될까? 자, 오늘 시장이 밀렸어요. 밀려서 좀 불안한 건가? 그럼 누가 판 거야 도대체? 이 뉴스라든지 하는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세팅을 하지 말고, 자, 외국인이 팔았다? 외국인 산종목을 본다고? 아니. 이제 그 다음엔 환율을 봐야 되죠. 금강리님 역시 그렇죠. 무슨 얘기냐 하면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잖아요. 외국인 주식을 파는 걸 이제 여러분들 개인들이 주식 파는 거하고 똑같이 판단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들이 주식을 팔잖아요. 개인 주식을 팔아. 주식을 팔면 주식을 파놨던 금액은 다 어디에 들어가 있냐? 계좌에 들어가 있죠. 맞나요? 계좌에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란 말이지. 근데 이 계좌에 들어가 있는 돈을 빼면, 돈을 빼는 거하고 안 빼는 거는 무슨 차이가 있지? 돈을 빼면은 뭐예요? 돈을 빼면 안 하겠다 이제. 그렇죠? 맞나요? 돈을 빼면은 아이 주식 안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렇다 하시면 되고, 돈을 빼면은 주식을 안 하겠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 돈을 안 빼면은 뭐 그냥 또 시장이 또 많이 올라서 좀 팔았는데 또 주식을 살 수 있지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우리나라 우리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팔고 난 다음에 돈 빼려 그러면은 우리가 2, 3일 뒤에 돈을 뺄 수가 있습니다만은 외국인은 바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뭘 같이 체크를 하냐면 환율을 체크를 하는데, 환율을 체크할 때는 이렇죠. 주식을 팔면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주식을 팔면 뭐가 생겨요? 우리나라에서 주식을 팔면 뭐가 생기죠? 우리나라 주식을 삼성전자가 됐던 이런 걸 갖다가 팔면은 뭐가 생겨요? 원화가 생기겠죠? 원화가 생기겠죠. 근데 원화는 어차피 해외로 못 들고 나가니까 어떻게 하냐면 원화를 팔고 그 다음 뭘 해요? 달러를 사겠죠.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면 어떻게 되냐면 원화가 하락하겠죠. 그래서 외국인이 시장에서 종목을 팔 때는 일단 환율을 먼저 체크를 하는 거야. 환율 차트를 일단 체크를 해서 원달러 환율을 봅니다. 그래서 원화가 약세 움직임을 굉장히 강하게 보이면은 외국인이 빠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게 되는 거고, 그럼 특별한 그게 없으면은, 그죠? 의미가 없어지는 건데, 오늘 우리 원달러 환율을 보니까, 소폭 약세긴 합니다만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 보이진 않죠. 맞나요? 굉장히 의미가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서 빠져나간다라고 판단할 정도로 환율이 오르라 그러면 이거는 1397원 정도로 체크를 할까요? 1397원 정도로 생각을 할 수가 있고, 1,400원 정도? 1,400원 치고 올라가면 외국인이 우리 시장에서 판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아직은 그런 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 체크를 해놔놓고, 그러면 일단은 오늘 외국인들이 파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의미는 없을 수 있겠다라고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서 이제 보는 게 뭐냐 하면 오늘 외국인들이 뭘 팔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외국인들이 팔았던 종목. 외국인 팔았던 종목을 보면 두산에너빌리티를 팔았고요. 오늘 두산에너빌리티가 거의 8% 가까이 지금 밀려 있는 상태인데, 두산에너빌리티를 오늘 좀 팔았는데, 이거 약간 좀 애매하긴 하죠, 그렇죠? 조금 애매해졌어. 내일 한 번 더 빠지면 일단은 뺐다가 다시 봐야 될 수 있습니다. 들으신 분들 체크.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는 이렇게 보면 조금 다르긴 한데, 오르다가 여기서 멈췄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돌파를 한 거잖아요. 지금 저점을 여기다 일단 잡아놓은 상태인데, 그렇죠? 저 돌파했던 부분을 깨고 내려온 거죠. 맞나요? 보이신 분들 체크. 돌파했던 걸 깨고 내려온 거기 때문에 조금 찝찝해지긴 했어요. 근데 두산에너빌리티가 무슨 악재가 있냐라고 하면 악재는 없는 걸로 제가 이제 오늘은 판단을 하고 있는데, 볼까요? 두산에너빌리티 팔고 있는데 악재는 특별한 건 없습니다. 특별한 건 없고, 사실 내용을 찾아보면 좋은 게 더 많을걸? 찾아봤나요? 응? 찾아봤나 내용? 내용을 찾아보면 더 좋은 게 더 많을 겁니다. 근데 오늘 외국인들 일단 팔았다라고 하는 부분은 일단 뭐 차익 실현 정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이거 지금 애매하다라고 하는 게 고점이 지금 약간 떨어지는 모양이 돼버리면 이것도 패턴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알겠다 하시면 체크. 여기 지금 패턴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의 기로에 지금 서 있는데, 내일 바로 반등을 해서 이전 고점인 68,500원 돌파를 하고 여기까지 가면 그래도 뭐 직사각형이긴 합니다만은 약간 좀 애매할 수 있다는 거 기억은 해둡시다. 그 다음으로 많이 팔았는 종목이 보니까 삼성전자. 근데 삼성전자를 오늘 팔았는 게 지금 보면 외국인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팔았던 숫자하고 삼성전자하고는 거의 뭐 숫자 차이가 많이 나요. 많이 나긴 한데 삼성전자 좀 팔았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을 팔았는 게 현대차 팔았고, 현대 롯데는 팔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기아차,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같은 종목군들을 좀 팔았습니다. 근데 이거 보면은 요즘 뭐 좀 많이 올랐던 에너지주 중심으로 해서 좀 팔았다라는 게 일단 눈에 띄죠. 그래서 일단은 좀 많이 오른 종목을 판 정도가 아닌가 하고 일단 생각을 합시다. 됐나요? 되신 분들 체크. 근데 반면에 외국인들이 이렇게 우리 시장에서 팔잖아요. 이게 우리 시장에서 악재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아까 이제 얘기를 했는 대로 누가 얘기를 했더라? 똑똑하신 분이 계셔. 내 스타일. 내 스타일. 강준혁의 스타일이신 분은 강준혁의 스타일이셨던 분 아까 있었는데 땡땡님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외국인이 팔면 외국인 사는 종목을 찍어야 된다. 내 스타일이죠. 오늘 이제 샀던 걸 보니까 하나 엔진, 그다음에 롯데 칠성, 그렇죠? 하나 오션, 그다음에 HD 현대마린 엔진, 그다음에 HJ 중공업, 그다음에 율촌화학, GS P&L, 현대에너지솔루션, YG 플러스, SK 케미칼, 그다음에 LS 에코에너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오전부터 막 얘기를 했었던 BH 오늘 매수를 해주는 모습도 일단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해서 이게 강세로 갈 건지 좀 조정을 받았던 애가 강세로 갈 건지는 조금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알겠다라고 하시면 확인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이 오늘 샀던 종목들을 좀 보게 되면 글로벌 텍스프리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게 이번에 태풍 왔는 거 혹시 보셨나요, 여러분들? 태풍? 이제는 무섭더라. 진짜 사람 날아가던데? 외국인들은 실적 발표 전 많이 오른 종목을 정리했나 싶어요. 말 맞죠? 그럴 수 있어요. 그쵸? 근데 그럴 수 있는데, 그럴 수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답을 내긴 사실 좀 어렵잖아요. 그쵸? 하데스님 그렇다 하시면 체크. 시장 안에서는 이제 많은 분석 자료들이 있는데, 이런 분석 자료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그러면 그게 이제 나와야 되니까, 그쵸? 네, 지금 외국인들이 실적 발표 전 많이 오른 종목을 정리를 하는 것도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사실은 중국하고 외국인들은 같이 봐요. 하데스님, 오케이? 중국하고 우리를 같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 아시아권 시장에서 투자를 할 때 우리나라 중국하고 대부분의 이제 나라들이 중국과 이제 무역 비중이 굉장히 좀 높다 보니까 중국의 위안화의 움직임하고 아시아권 나라들의 위안화의 움직임이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요즘 얼마까지 떨어졌나요? 예전에 0.8까지도 나왔었는데 0.8까지도 나왔었는데 한국 원화와 위안화의 민감도. 그래서 중국에 투자를 하려고 할 때 보통은 한국에 투자를 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왜냐하면 중국 위안화에 투자하는 거하고 한국 원화에 투자하는 게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화 같은 경우에는 민감도를 숫자로 보여달라고요. 어,
잠깐만요. 내가 죄송합니다. 우리나라 원화가 위엔화하고 일단 민감도가 좀 높습니다. 높다 보니까 투자를 할 때 기본적으로는 미국 쪽에다가 그 중국에 투자를 할 때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고 뭐 이런 식으로 방향을 잡는다고 알겠다 하시면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주식을 파는 이유를 단순히 우리나라 실적이 좋은 종목들을 좀 팔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중국에 대한 요즘 리스크가 계속 생기고 있잖아요. 알고 있다 하시는 분들 체크. 중국이 리스크가 계속 생기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중국 쪽으로 생기다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우리 팔았다 뭐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어서, 물론 이제 팔면은 수익 난 종목을 파는 게 기본적이겠죠. 그렇다 하시면 체크. 아까 이제 얘기를 할 때 이런 거잖아요. 외국인들이 지금 순매수하고 있는 글로벌 텍스프리라는 종목이 있는데, 글로벌 텍스프리도 사실은 2,000원에서 7,000원까지 지금 올랐죠. 보이시는 분들 체크. 그쵸? 하나 엔진도 오늘 외국인들이 지금 많이 사고 있는데, 물론 두산만큼은 안 올랐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2024년도에서 7,000원에서 지금 3만원까지 지금 올랐잖아요. 맞나요? 그렇다 하시면 체크. 그러면은 단순히 이제 실적이 좋은 종목을 가지고 실적 발표하기 전에 팔았다 이걸로 분석을 하는 건 조금 애매하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팔았던 부분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설명을 일단 한다면은 뭔지 잘 몰라요. 솔직히 말해서. 분석은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중요한 부분에 이런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은 좀 밀려서 저도 장중에 조금 이렇게 미나? 뭐 이런 생각을 조금 하기는 했는데,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흐름이 깨지지 않으면 일단 들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도록 합시다. 알겠다 체크 한번 해주시고,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 시장이 오를 때마다 그런 경우가 좀 많아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흔들리는 부분들은 일단 있습니다만은, 이 흔들리는 부분의 흐름이 깨지지 않으면 일단은 들고 가는 게 맞죠. 그렇죠? 요때 움직임을 일단 보더라도 요때부터 따라가 볼까요? 오르고 난 다음에 여기서 멈췄죠. 그렇죠? 여기서 멈추고, 하데스님 요거 잘 따라와 봐요. 멈추고 난 다음에 이렇게 돌파를 했죠. 돌파를 하면 여기가 저점이 되잖아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음봉이 떨어지면서 밀리는 부분이 일단은 생기긴 합니다만은, 여기에 안 깨지면 그냥 가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맞나요? 보이시면 체크. 안 깨지면,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따라올 때도 그렇게 따라왔죠. 이때 좀 힘들었던 것 같긴 한데, 그쵸? 여기 또 멈추고 이렇게 밀리면은 좀 불안한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저점 부분이 저점이 깨지지 않으면, 그렇죠? 저쪽에 저점이 깨지지 않죠. 깨지지 않으면 또 가는 거. 이렇게 그냥 일단 이걸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나 이번에 좀 찝찝하긴 하긴 하다. 들으신 분들 체크. 오늘 갑자기 빠진 건 사실 좀 찝찝하긴 한데, 기분으로 조금 찝찝하긴 한데, 그래도 안 깨졌으니까 뭐 어쩌겠어요. 그쵸? 예, CJ님 어서 오시고, 하데스님 그렇다 체크. 뭐 어떡하겠어요, 그래. 그죠? 지금 코스닥도 지금 밀리긴 했는데, 원래는 막 불안하게 생각을 하려 그러면 5만 개 다 불안하긴 하죠. 예전에 원래 시장이 기본적인 주도주가 꺾이기 시작을 하면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밀릴 수 있다 이런 게 있으니까, 그렇죠. 불안하긴 한데, 그래도 한번 봅시다. 그냥. 한번 일단은 보는 걸 하고, 근데 조금 나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 오늘 두산에너빌리티라든지 하는 부분이 꺾이고, 지금 보면은 뭐 엔진 관련된 하나 엔진도 오늘은 좀 오르고, 그렇죠? 하나 엔진도 오르고, 그 다음에 현대마린 엔진도 오르고, 그렇죠? 엔진이 둘 다 올랐잖아요. 엔진 둘 다 일단 올랐는데, 이 엔진 올랐는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우리가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8월 1일이 이제 관세 협상이 일단 있고, 8월 1일이 관세 협상이 있고, 관세 협상에서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25% 정도 관세인데, 여기에 지금 중간에 끼어 있는 내용들을 보면, 뭐 이거는 우리 주식하고는 관계는 없을 수도 있지만, 주한미군 얘기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 뭐 있나요? 요 관세의 얘기가 나오면 같이 끼어서 움직일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한번 올려봐. 어떤 게 있을까? 예, 홈님 어서 오시고.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요거 말고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LNG, 관세 협상 불확실성, 대주 양도세. 아, 나는 그것도 있다고 봐요. 대주주 관련된 세금도 일단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조선주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미국의 이제 해군력, 미국의 해군력 관련된 부분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알래스카 개발도 여기 끼어 있고, 개발도 이렇게 끼어 있고, 그렇죠? 관세 상관없는 주식으로 가는 건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조선이 지금 엮여 있는 게 두 가지 같이 엮여 있는 거잖아. 맞죠? 같이 지금 같이 엮여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근데 사실은 여기 알래스카 개발은 또 어디에 엮여 있냐면은 LNG 지금 다 적어 놓으셨던 LNG에 엮여 있죠. 그러니까 여기 알래스카를 개발한다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LNG를 이제 해외로 수출하는 부분에서 LNG의 생산량 자체를 더 늘리겠다 이런 얘기잖아. 맞나요? 그렇다 하시면 체크. 미국의 LNG의 생산량을 더 늘리겠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해외로 수출하겠다. 그러면은 해외로 수출하려 그러면 그때가 뭐 필요해? LNG가 필요한데 이거 왜 LNG가 이렇게 많이 필요하냐라고 하는 부분으로 들어가면 LNG가 왜 많이 필요해요? 전 세계가 전부 다 LNG라고 얘기를 하는데 맞잖아. 그래 여러분들도 LNG 운반선 뭐 이거 좋다. 조선주 좋다라는 얘기는 다 지금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왜 중요해? 라고 얘기를 하면 LNG가 전 세계가 지금 복합화력 발전으로 LNG 발전으로 가니까 복합화력 발전으로 왜 가요? 복합화력 발전으로 가는 이유가 전 세계가 AI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AI는 전기가 많이 드니까 요 문제로 가죠. 그럼 여기 LNG하고 뭐가 같이, LNG 복합화력 발전하고 같이 볼 수 있는 게 SMR이 여기 같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러면 SMR이 됐던 복합화력 발전을 만들 수 있는 요 가스터빈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어디예요? 이 두산에너빌리티거든요. 몇 단계를 꺼우면은 얘하고 같은 거거든. 맞나요? 그렇다 하시면 체크. 얘랑 같은 거야. 근데 얘는 지금 빠지고 얘는 오른다? 이러면 시장이 무너진다? 이건 좀 이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지. 그렇죠? 두산에너빌리티도 들어가고 BHI도 들어가고 그다음 우리 요즘 계속 관심 종목으로 잡아놓고 있는 한택도 여기 같이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오늘 시장이 밀렸는 부분은 뭐 그냥 막 이렇게 좀 뭐라고 그럴까? 막 이렇게 족보가 없다. 개인적으로는 좀 족보가 없는 게 아닌가. 그렇죠? 족보가 없는 게 아닌가. 순환매 장세일 뿐이라고 맞춤편 찍지 말고, 그렇죠? 맞춤편은 찍지 말고 그럴 수 있다 정도만 갑시다. 알겠다 하시면 체크. 그럴 수 있다. 아까 자꾸 이제 실적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실적 얘기를 한 번씩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면 얘는 왜 안 팔아? 자꾸 얘기를 하지 마. 그렇지 않나? 얘도 실적 좋아. 그렇죠? 두산에너빌리티도 실적 좋고 얘도 9천에서 3만 원까지 갔는데 그래도 적게 갔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두산에너빌리티가 워낙 많이 가서 근데 두산에너빌리티가 실적이 더 안 좋은데 맞나요? 보이신 분들 체크. 제가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이게 지금 하데스님이 말씀하신 것도 맞는데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뚜껑 열어보면은 얘를 파는 게 맞지. 그렇죠?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하기보다는 그냥 그렇다더라 정도로 합시다. 알겠다 하시면 체크. 그렇다더라 라는 정도로까지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그렇다라고 해버리면 사실 조금 이게 많이 어려워져 주식을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고
2차 전지가 갑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2차 전지는 저는 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우리 2차 전지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나? 2차 전지가 수익 중이신 분. 나는 수익 중인데? 있으신가요? 2차 전지 나 수익 중이야. 2차 전지 관심 있으신 분들이 두 이제 종류가 있으신데, 한 분은 옛날부터 물려가지고, 아, 이제부터 좀 2차 전지가 간다고요? 라고 하신 분들이 계실 거고, 한 분들은 2차 전지 이제 새로 시작을 하셔가지고, 2차 전지 이제 수익 난다 라고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두 부류가 생각이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저는 일단은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원래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비추님.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은 일단 하고 있고, 2차 전지가 갈 수 있는 이유는 사실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긴 합니다. 우리 2차 전지 하면 일단 전기차가 일단 중요하긴 하죠. 그쵸? 전기차가. 물린 사람, 럭키 땡땡님 물리셨고, 순수 기리님은 손실 중이시고, 그렇죠? 한금 미철님도 손실 중이시고. 근데 2차 전지는 사실 이제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얘기를 할 때 이게 에너지 혁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순수 전기 관련된 혁명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거기에서 2차 전지를 빼고 갈 수는 없어요. 전기차 타시는 분들은 아마 지금 전기차 좋아요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건데, 만약에 손실 중이신 분들은 이번에 좀 잘 빠져나오고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다라고 하시면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손실 중인 거하고 만약에 2차 전지가 좀 좋아져서 종목을 사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계좌를 섞으면 별로 안 좋아요. 계좌를 섞으면 별로 안 좋아. 계좌를 섞으면 별로 안 좋고, 손실 중이신 분들은 손실 중인 거 따로, 신규로 하는 거 따로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알겠다 하시면 체크. 사실은 이 숫자가 우리를 수익이 안 나게 하는 가장 주된 이유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은 일단 하는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이 관련된 부분을 좀 보자라고 하는지에 대해서도 좀 설명은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아, 나 오늘 아파가지고 쓰러져 있는다고. 오늘 유튜브를 안 올렸구나? 그쵸. 그렇다 하시면 그 나 오늘 쓰러져 있는다고. 지금 몸이 좀 많이 나아진 것 같죠? 그쵸? 몸이 좀 나아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를 했는 거, 이거 말씀해 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얘기를 할 때, 이게 중국 쪽 문제가 있어서 우리를 파는 걸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이거 아는 사람은 또 많이 없기는 한데, 우리 한국은행하고 이쪽에서 지금 발표 나왔는 부분을 좀 보게 되면, 논문에 따르면, 우리나라 원화와 중국의 위안화의 현재 상관계수, 원화와 위안화의 현재 상관계수, 상관도가 지금 0.8에서 0.9입니다. 오케이? 0.8에서 0.9. 거의 같이 움직인다는 거야. 알겠다라고 하시면 체크.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 사는 이유가 사실 한국에서 좋아서 산다라고 하기보다는 중국에 대한 기대감으로 산다. 최근에 중국에 대한 부담감이 생기니까 좀 판다. 이렇게도 봐줄 수 있다는 거니까 참고는 일단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차 전지 관련돼서 오늘 그러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는 우리가 이제 지금도 2차 전지에서 중요한 부분들 중에 하나는 전기차가 일단 최고 중요하긴 해요. 전기차가. 2차 전지는 전기차가 최고 중요하긴 합니다. 전체 매출에서 상당 부분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일단 2차 전지다.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2차 전지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계속 관심을 일단은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용들 좀 정리를 해드리면은 2차 전지에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이제 성장은 한다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2차 전지가. 2차 전지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한다 이렇게는 지금 보고 있는 중이고요. 2차 전지 얘기를 좀 하도록 하죠. 전 세계 리튬이온 배터리 시장, 전 세계 리튬이온 배터리 시장의 시장 규모가 2024년에는 얼마였냐 하면 1178억 달러, 1178억 달러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게 이제 향후에 계속 성장을 하면서 2029년 정도까지는 한 약입니다. 어바웃으로 2217억 달러까지 규모는 계속해서 성장을 할 걸로 보이고 연평균 성장률은 일단 13.5% 정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걸로 일단은 보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데서는 이건 좀 보수적으로 본 거고 지금 13.5% 정도 성장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18.3% 성장한다 이런 얘기도 일단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20% 정도씩 성장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는 건 맞죠. 그렇다 하시면 체크. 2차 전지가 지속적으로 일단은 성장을 하는 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목소리가 나긋나긋 차분하시다 했더니 아프신 거였군요. 빨리 나으세요, 대표님. 고맙습니다. 아, 전기차를 넘어서 ESS 로봇 산업 도입 확산 가능성을 보고 있다고 에너지 로믹스에서 우리 저걸 갖다가 사실은 몇 년 전에 얘기를 한 건데, 그쵸? 우리 회원분들 그렇다 하시면 체크. 몇 년 전에 우리가 저 얘기를 한 건데, 그러니까 항상 저를 따라다니시면 최대한 빨리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그러니까 원래 사고를 우리가 지금 랩소디를 하는 이유도 사고를 이제 확산시키는 단계를 일단 넘어가는 거니까, 그렇죠? 사고를 계속해서 확산시키면서 그렇게 가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근데 이제 그 시장 안에서는 이렇게 이제 연평균 성장한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단기적인 이슈들 때문에 좀 움직이는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 가장 먼저 움직였는 게 우리가 2차 전지라고 하면 음극재가 있고 그다음에 양극재가 있죠. 근데 최근에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는 거는 음극재부터 움직이기 시작을 했다 그렇죠? 음극재부터 움직이기 시작을 했던 부분은 미국이 중국산 그래파이트 음극재에 대해서 93.5% 관세를 때렸죠. 관세를 부과를 하면서 비중국산에 관련돼서 주가가 좀 많이 올랐다. 이렇게 또 지금 있고요. 최근 들어서 리튬이 좀 반등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들으신 분 체크. 최근에 리튬 가격이 좀 반등하고 있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사실은 리튬 가격을 보면 2022년 정점 대비해서 지금 몇 프로까지 빠졌냐면 90%까지 빠졌어요. 우리만 박살이 난 게 아니고 리튬 강산도 일단 좀 박살이 난 건 맞습니다. 근데 리튬 강산의 경우에는 이게 히토류는 있잖아요. 히토류는 전 세계에서 생산 가능하다. 중국에서만 생산 가능하다. 어떤 게 맞을까? 히토류. 갑자기 히토류 얘기를 하는데 리튬이라든지 하는 부분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히토류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이거는 전 세계에서 가능해요. 중국에서만 생산 가능해요. 중국이 전 세계 히토류에 예전에 한 80%까지 독점을 했던 적이 있었죠. 요즘 많이 낮아졌는데 중국에서만 생산 가능한 건 아니고 히토류를 생산을 하면 환경오염이 엄청 심해요. 오케이? 환경오염이라고 치시고 어디든 히토류는 다 있어요. 다 있는데 환경오염이 너무 심해가지고 딴 나라에서는 안 하는 거고 환경에 대해서 관심 있는 척 하면서 인민의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중국의 경우에는 그냥 막 생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전 세계에서 이걸 생산을 하다가 환경오염이 너무 심해라고 해서 중국 쪽에서만 이제 그러니까 중국 쪽으로 다 미룬 거지, 그치? 중국만 생산을 하다가 예전에 중국하고 일본하고 무역전쟁 비슷한 게 붙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중국이 일본에 대해서 히토류 수출 금지를 때리니까
이러면 또 안 되겠다 싶어서 다른 나라에서도 막 생산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전 세계 히토류의 예전엔 거의 90% 정도를 중국에서 생산을 하다가 현재는 한 70%, 60% 정도 수준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얘기를 했는 이유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미국에서도 뭘 생산을 하려고 그러냐 하면 리튬 광산을 통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 중인데 환경 문제 때문에 근데 환경 문제 때문에 뭐 그러고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급이 계속해서 뭐 이렇게 확 늘어나지는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리튬 가격은 일반적으로 조금 더 상승할 수 있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는 일단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결국 중국산을 배제하려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는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조금 수혜를 받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도 일단 나오고는 있으니까 참고 일단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해서 얘기를 하면 2차전지 시장은 중장기적으로 고성장세가 일단 유지가 되긴 할 겁니다. 유지가 되긴 할 거니까 그거 일단은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에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ESS 관련된 시장이 조금 확대될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전기차 시장이 커지는 게 좀 필요하긴 해요. 근데 지금 2차전지 원래 이제 전기차 가격에서 거의 한 70% 정도 가격을 차지하는 게 2차전지 가격이거든요. 알고 있다 하시면 체크. 근데 2차전지 가격이 계속해서 좀 하락을 하다 보니까 전기차 가격이 좀 많이 하락을 할 수가 있고 전기차 가격이 하락을 한다면 내연기관 자동차하고 경쟁이 붙을 수도 있고 그러면은 내연기관 자동차를 사기보다는 전기차를 사지 않을까? 기대감? 전기차 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잠깐만. 내연기관 자동차하고 전기차하고 가격이 비슷하면 전기차 살 것 같아요. 내연기관 자동차 살 것 같아요. 전기차 살 것 같아요. 내연기관 자동차를 살 것 같아요. 뭐 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전기차 살 것 같아요. 오, 진짜? 막 급한데 가는데 막, 전기가 떨어졌어. 그러면 기름 넣으면 2분이면 넣는데 전기차 막 충전하러 갔는데 전기차 충전 잘 안 되고 막 마음은 급해 죽겠는데 막 만속밖에 안 되고 막 괜찮아? 비도 막 오는데 하이브리드 야, 비겁한 변명은 안 돼. 와dom님 오케이? 어디서 비겁한 변명이야. 둘 중에 하나라니까. 전기차냐 내연기관 자동차냐 이건데 김명희님 가격이 비슷하면 전기차 가격이 비슷해지긴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그쵸? 저도 전기차가 좋긴 해요. 근데 요즘 전기차 예전에 막 나오고 난 다음에 뭐 자율주행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요즘 사고 많이 나더라. 조심하십시오. 알겠다 하시면 체크. 미리 충전해 놓기. 인생이 그렇게 계획대로 돼? 인생이 계획대로 안 돼. 인생이 계획대로 안 돼. 나도 미리 충전을 하려고 하지만, 그쵸? 웃긴다. 어쨌든 간에, 전기차 가격은 계속해서 떨어질 겁니다. 배터리 가격이 계속 하락을 하기 때문에 전기차 가격이 계속 떨어질 거고, 저는 사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 하면, 좀 그냥 제 생각인데, 전기차는 그냥 테슬라, 일반 자동차는 기아, 전기차는 테슬라, 그거 말고 딴 걸 산다? 그럼 기아, 왕, 가성비 짱. 둘 다 제가 생각할 때는 가성비 좋아. 테슬라가 비싸다라고 하더라도 비싼 거 아닌 것 같고, 가성비 좋은 것 같긴 합니다.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관련된 부분은 여러분들 계속 관심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이제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조선 얘기도 하고 LNG 얘기도 했는데 사실 진짜 전기가 부족해. 채팅창에 전기 부족이라고 치시고 진짜 전기가 부족해. 아까 제가 어제 보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뭘 이제 검색을 해봤냐 하면 소브린 AI를 하기 시작을 하면 소브린 AI로 인하면은 전력 부족이 일어날 건데 이 전력 부족에 인해서 소브린 AI를 사용을 하면 전기가 부족해집니다. 무조건.
그러면은 각국의 대처 방안은 어떻게 되느냐? 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봤더니 미국 같은 경우에는 AI 데이터 센터 건설을 위한 송전 인프라 강화라는 얘기가 일단 있더라고요. 그렇죠? 2027년까지 전력 수요가 큰 AI 데이터 센터용 송전망을 국가 중점 전력 회랑 뭐 이렇게 뭐 이러면서 넣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AI 에너지 병행 규제 완화라고 해서 크린 워터법 등의 규제를 완화를 해서 AI 데이터 센터 건설 속도를 높이고 신규 송전 및 발전소 프로젝트 인허가 절차 효율화를 진행을 한다라는 얘기도 일단 있고 그 다음에 에너지 인프라 구축하는 부분 그리고 핵, 가스, 재생에너지 기반의 전기 공급에 대한 체제를 확립하겠다. 이쪽은 전기를 엄청 생산하겠다 이 얘기죠. 미국은 전기를 엄청 생산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더라고. 영국하고 EU는 AI 성장 권역을 지정을 하겠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AI 데이터 센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리드 연결 우선 제공 그리고 그린 에너지 기반의 설비 구축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쪽도 뭐 엄청 짓겠다 이거죠. 재생에너지를 엄청 짓겠다 이런 얘기가 되고 실제로 재생에너지 기반의 AI 인프라를 확대하겠다. 그래서 유럽하고 영국은 AI 기반 데이터 센터 청정 전력 의무 사용 설계를 일단은 진행을 하겠다. 근데 여기 청정 에너지에 LNG는 청정이야, 청정이 아니야? LNG는 청정 에너지일까, 청정 에너지가 아닐까? LNG는 청정일까, 청정하고 청정이 아닌 거는 뭐가 차이야? 우리가 하잖아요. 청정 에너지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청정 에너지하고 청정 에너지가 아닌 거는 뭐의 차이예요? 뭐가 청정이고 뭐는 청정이 아니야? 뭘 청정이라고 하는 거야? 도대체. 응? 어떤 거는 청정이고 어떤 건 청정이 아니야. 야, 무조건 막 질러봐. 응? 질러봐. 랩소디잖아. 랩소디잖아. 제가 저번까지는 랩소디를 이제 일방으로 이렇게 좀 진행을 했는데, 일방으로 진행하는 것보다는 같이 좀 노는 주식 투자에서 아이디어를 제 아이디어만 뽑아서 하는 그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같이 좀 노는 공기오염은 너무 크지 않나요? 수아마리님께서 탄소 배출인데 청정하고 청정 아닌 거의 기본은 뭐다? 그냥 CO2입니다. CO2가 배출이 되면 청정이 아니고 CO2가 배출이 되면은 청정이 아니고 배출이 안 되면은 청정인 거야. 이렇게 합니다. 알겠다 하시면 체크. 청정인 거야. 그럼 CO2 배출해서 아까 LNG는 CO2가 LNG로 발전을 하면 CO2가 발생을 해요, 안 해요? LNG 발전을 하면 CO2가 발생을 한다, 안 한다? CO2가 발생을 합니다. 하니까 이거는 청정이 아니죠. 적게. 음주운전할 때 술 조금만 먹고 해도 되나? 서두르시고, 음주운전할 때 맥주 2컵만 먹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게 맞거든. 그런데, 청정이라고 생각을 해서 하려고 그랬더니, 그러니까 풍력은 청정이 맞죠, 그쵸? 풍력. 그 다음에 뭐? 태양광 청력이 맞죠? 태양광. 그 다음에 수력 청정 맞죠? 수력. 그 다음에 뭐 이런 게 청정이잖아요. 그 지열, 조열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지열, 조열 뭐 이런 것도 있긴 한데 근데 이것만으로 에너지를 하려고 그랬더니 안 되는 거야. 안 되니까 요거는 청정으로 넣어주자. 오케이? LNG 발전은 청정으로 넣어주자. 청정이라고 하자. 청정이라고 하자. 얘들보다는 낫잖아. 아까 얘기했는 원유라든지 하는 그거보다 나으니까 청정이라고 해주자.
여기 청정이라는 게 그린 텍스노미라는 게 있는데, 이 텍스노미 안에 들어가게 해주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청정이라고 해주자. 여기 한 개 더 들어간 게 뭐냐 하면 원자력이에요. 원자력도 청정 아니거든요. 원자력은 왜 청정이 아닐까? 원자력은 폐연료병이죠. 폐연료병. 유럽은 폐연료병 문제가 굉장히 좀 심각해요. 그래서 청정이 아니야, 얘도. 사고 나는 것 때문에 청정이 아닌 게 아니고, 이 폐연료병이 자꾸 생기는데 이걸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청정이 아닌데 얘도 넣어주자입니다. 오케이? 알겠다 하시면 되고. 넣어주자. 예, 좀 넣어주자. 이런 거예요. 넣어주자. 예, 그래서 일단은 LNG는 청정입니다. 오케이? LNG는 청정입니다. 폐기물 관리가 어렵고 도대체 이걸 얼마나 묻어놔야 되고 얼마나 지하 얼마까지 파가지고 묻어야 되고 그걸 지금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우주로 쏴 보낼 수도 없고 우주로 쏴 보내다가 위에서 그 우주선 터지면 진짜 난리 나는 거잖아. 그쵸? 맞다 하시면 체크. 저번에 누가 그러더라고. 폐연료봉 그거 뭐 우주로 보내버리면 안 되나? 우주는 어차피 방사능이 많으니까. 근데 우주로 날아가다가 위에서 폭발해서 폭발하면 야 그럼 지구가 전체적으로 다 오염되기 때문에 우주로 쏠 수도 없고. 그래서 요 신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땅에 묻으면 땅 오염되니까. 그래서 지금 독일 같은 경우에는 땅을 파서 거기 막 벙커를 짓고 거기다가 막 얼마를 넣어놔야 될지 모르겠다 뭐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넣어놓을 데가 없어가지고 막 그렇죠. 그리고 아일랜드하고 북유럽은 전력 가부와 관련돼서 지금 아일랜드가 AI를 했거든요. 아일랜드가 AI를 했는데 AI를 딱 하니까 AI가 전기를 엄청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아일랜드 전체 전기 수요의 20% 이상을 AI가 다 먹는 거야.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전기를 쓸 수 있다 없다? 전기를 못 쓰죠.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 짓지 마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대박이죠. 그렇다 하시면 체크. 원자력 넣어주자. 예, 반갑습니다. 원자력. 그래서 사실은 그 독일에서도 지금 원자력 하려고 그래요. 독일이 지금 원자력을 폐기했잖아요. 다 폐기했는데 다시 원자력 하자고.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AI 데이터 센터가 전체 전력 수요의 21% 이상을 차지를 하니까 신규 데이터 센터 하지 마. 하지 마.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중동하고 신흥국 쪽에서는 AI 데이터 센터 구축을 위해서 전력 커플링 전략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는 생각을 못 하고 있는데 전기가 엄청 많이 필요해요. 전기가 엄청 많이 필요하고 태양광 풍력도 재료 만들 때 탄소 나오니 전부 다 넣어주자. 아니죠. 태양광 풍력이 재료 만들 때 왜 탄소가 나오나요? 이걸 갖다가 그거 하는 게 아리백이잖아요. 그렇죠? 아리백. 원래 이제 태양광을 뭘 만들려고 할 때, 태양광 패널을 만들려고 할 때, 그러니까 이런 거지. 플라스틱이니까, 그렇게까지 따지면 좀 어렵긴 하다. 그쵸? 근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원재료를 가지고 와서 그 원재료를 가지고 생산을 할 때 탄소가 나오냐 안 나오냐 이거거든. 그쵸? 이게 막 태양광 풍력도 재료 만들 때 탄소 나오니 전부 다 넣어주자 이러면은 아이고 그래 네가 그렇게 일을 실수를 하다니 뭐 하다가 그래 나중에 되면 뭐가 되는 거지? 그래 내가 그때 교육을 안 갔어야 돼. 그래 내가 태어나지 않았어야 돼. 왜 우리 어머니는 날 낳으셔서 아이고 우리 조상들은 왜 신석기 때 살아남으셔서 이렇게까지 가면 다른 맘님 그죠? 이렇게까지 가면 너무 힘들어지고 이렇게까지 가면 너무 힘들어지죠. 이렇게까지 가면 너무 힘들어지니까 보통은 알리백이라고 얘기를 하면 알리백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공장에서 이제 탄소 배출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그 회사의 재료까지는 아니고 그 회사가 이 재료들을 가지고 생산을 할 때 탄소가 이제 배출이 되느냐 안 되느냐 요것만 일단 따지는 거지. 그렇죠? 근데 아까 이제 얘기했는 거는 그거 가지고 전기 수급이 안 돼서 그런 거야. 알겠다. 심체크. 그리고 독일에서 이제 얘기가 나온 게 그 얘기가 나온 거죠. LNG 복합화를 발전을 하니까 지금 다롱망님께서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원자력을 폐지를 하고 LNG 복합화력 발전을 하니까 이게 CO2가 배출이 되네.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원자력으로 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알겠다. 지금 체크. 원자력을 하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제품 만들 때 탄소가 아예 배출이 안 될 수는 없죠. 그렇죠? 우리가 살아있는 것만 해도 탄소인데. 그렇죠?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저번에도 얘기를 했다시피 전기가 부족하다 보니까 뭘 한다? ESS 더미를 이용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수소는 은근히 엄밀히 얘기를 하면 지금 청정이 아니에요. 맞나요? 수소는 청정 아니에요. 말로 청정이지 사실은 청정 아닙니다. 요즘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수소는 어디서 만드는 거냐 하면 수소는 청정이 아니야. 수소는 청정이 아니야. 개박살 이런 말 표현은 안 하는 걸로, 이쁜 말 쓰는 걸로. 하데스님 알겠다. 박살은 해도 왜 개를 박살을 해요? 강아지 얼마나 이쁜데. ESS 더미를 이용을 해서 발전소가 없어도 발전소가 있는 것처럼 만들 수가 일단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자꾸 얘기를 합니다만은 배달 로봇이 콘서트 꽂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여기에서도 일단 2차 전지가 일단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올해 하반기부터 막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휴머노이드 로봇에도 2차 전지가 일단 들어갈 거고, 저도 요즘 고민을 합니다만은 담배도 전자담배로 인해서 2차 전지가 계속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AR 글래스라든지 하는 부분의 전자기기들, 이것도 전기를 많이 쓰는 이런 부분이 일단 들어갈 거고, 여기서 2차 전지가 들어가겠죠. 1차 전지는 뭔가요? 1차 전지는 우리가 한번 딱 충전된 거 그냥 쓰고 끝인 거고, 2차 전지는 충전을 계속 할 수가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2차 전지의 수급 자체는 계속해서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전동 기구에서도 2차 전지를 사용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는 이제 2차 전지 오만데, 요즘은 예전에는 좀 우습게 소리를 하면 빗자루 2차 전지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빗자루하고 수레바퀴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빗자루 2차 전지가 안 들어가는데, 이제는 로봇 청소기 쓰죠. 그렇죠? 물걸레질 할 때 전기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갔는데, 요즘 로봇 청소기 2차 전지, 그렇죠? 충전을 하고. 지금 예전엔 자전거는 그냥 다리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라면, 요즘 자전거에도 뭐가 들어가? 2차 전지가 들어가고, 그렇죠? 맞나요? 2차 전지가 안 들어가는 데가 없죠.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고. 예전에는 없이 썼던 걸 요즘은 막 2차 전지가 옛날에는 자동차에도 심하죠. 자동차. 옛날에 제가 이제 제네시스 처음 나왔을 때, 그때 이제 차를 산 거예요. 차를 딱 샀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블랙박스 이런 것도 그때가 처음 나왔었던 것 같아. 블랙박스. 처음 이렇게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블랙박스 달아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달려갔더니, 거기서 이제 블랙박스 처음 나왔을 때인데, 거의 앞에 보는 거, 그 다음에 뒤에 보는 거, 그 다음에 여기 해서 측면 보는 거, 여기 이렇게 해서 측면 보는 거, 이렇게 4채널이 있다고, 이거 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이거 4채널 하는 걸로 옛날 차 걸어놓으면 이거 방전됩니다. 방전. 그래서 어떻게 한다? 안에 배터리가 하나 더 있죠. 큰 차들은. 그래서 보조 배터리에다가 연결을 해야지 방전이 안 돼. 근데 요즘은 이거 이상으로 다 2차 전지가 다 들어가서 다 쓰고 있는 거잖아. 그쵸? 맞나요? 그렇다 하시면 체크.
그러니까 전부 다 전지야. 지금 전부 다 전기고. 이 전기가 안 그래도 부족한데, 그렇죠? 안 그래도 부족한데, 그러니까 전기가 남아도겠냐고. 어쨌든 간에 그래서 2차 전지 부분은 성장을 할 수밖에 없어. 이해 갔다 하시면 체크. 2차 전지는 성장을 할 수밖에 없어. 2차 전지는 성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2차 전지는 성장을 할 수밖에 없어. 심지어는 옛날에 군인들 있죠, 군인들. 군인들은 그냥 옛날에 땅개들이라고 불렸던 우리 보병들 있잖아요, 보병. 보병에는 2차 전지가 들어가요? 보병이 2차 전지가 들어가나? 애들한테 2차 전지를 꽂아놓지는 않잖아. 근데 요즘은 저번에 보니까 군인이 뭐 들고 다녀? 로봇 개 들고 다니더라? 로봇 개? 요렇게 소총 이렇게 있는, 요거 같이 팀으로 요즘 끌고 다녀. 그쵸? 2차 전지 들어가죠? 맞나요? 옛날에는 사람이 가서 첩보하면은 몰래 들어가는 거 보는 것도 요즘 드론으로 날려서 보내고, 2차 전지, 그쵸? 2차 전지. 옛날에 카메라에는 2차 전지가 들어갔나? 필름 카메라 안 들어갔죠? 요즘 다 2차 전지 들어가는 거잖아. 요즘 카메라도 몇 개씩 들고 다니니까. 그러니까 2차 전지는 안 될 수 없는 거야, 사실은. 그쵸? 그렇다 하시면 체크. 근데 이게 뭐가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냐 하면, 옛날에 이제 그런 게 있었다? 우리 그 기상이변들 중에서, 알리뇨? 그 기억이 안 난다. 해수의 온도로 인해 생기는 기상이변으로, 농업에 크게 영향을 끼치는 것은, 똑똑하다, 사람들. 맞죠? 야, 나는 요즘 머리가 이제 다 되는갑다, 이러면서. 나는 머리가 이제 다 돼가는가 봐. 엘니뇨, 그쵸? 알리냐? 뭐 이런 거 있었죠, 그쵸? 엘니뇨. 엘니뇨가 이제, 엘니뇨가 아니고, 그때 라니냐였다, 라니냐가 이제 열대 태평양 동부 해수 온도가 평년보다 낮아져서 보통은 가뭄을 들고, 그래서 대두 옥수수 생산량이 감소하고, 대두하고 옥수수 생산량이 감소를 하고, 그렇죠? 수확도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작황도 안 좋아지고, 막 이렇다. 이런 게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옥수수 가격이 어떻게 되는 거지? 라니냐가 발생하면 옥수수 작황이 안 좋아지니까 옥수수 가격이 어떻게 되는 거야? 옥수수 가격이 올라 빠져. 옥수수 가격이 그러면 올라 빠져. 라니냐가 생겨서 옥수수가 가뭄이 들면 옥수수의 생산량이 줄어들 거니까 옥수수 가격은 올라가지. 옥수수 가격은 올라갈 거잖아. 지구가 아니고 상식, 김명희님. 지구가 아니고 상식. 그렇죠. 옥수수 가격이 올라가죠. 올라간다. 그래서 실제로 이걸 이제 예측을 하고 난 다음에 실제로 라니냐가 발생을 한 거야. 라니냐가 발생을 하면 이제 그 다음 뭐야? 옥수수 가격이 올라가서 옥수수의 선물 매수 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옥수수의 옥수수 선물을 매수를 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 대박이 나야 될 거잖아. 맞죠? 그렇다 체크. 이 대박이 나야 될 거잖아. 이렇게 되면. 그런데 라니냐가 발생을 했는데 옥수수 작황이 안 좋아서 옥수수 가격이 옥수수 가격이 올라야 되는데 옥수수 가격이 다 빠진 거야. 엄청 빠지는 거야. 옥수수 가격이 안 오르고.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 그냥 생각을 했을 때는 라니냐가 발생을 하면 옥수수 작황이 안 좋아져서 옥수수 가격이 올라간다. 실제로 예측을 했는 대로 라니냐가 발생을 했다. 근데 옥수수가 엄청 많이, 다 옥수수를 심은 거야. 실제로 있었던 일이야. 실제로. 다 옥수수를 심은 거야. 다 옥수수, 모든. 딴 거 심는 것도 다 갈아엎고 전부 다 옥수수를 심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라니냐가 발생을 해서
실제로 옥수수에 가뭄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옥수수 심어버리니까 옥수수 가격, 옥수수 공급량이 증가를 해서 옥수수 심었는 사람 폭망하고 옥수수 선물을 매수한 사람들 폭망하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2차 전지가 대박이라는 걸 다 한 거야. 그래서 지금 이런 거야. 알겠다, 체크. 2차 전지가 대박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2차 전지 처음에 우리 금량 막 올라가고 아니야, 이건 웃긴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금량이 막 올라가고 예전에 에코프로가 막 미친 듯이 올라가고 이렇게 됐을 때 뭐 때문에 밀린 거야? 공급 과잉 때문에 밀린 거야. 오케이? 들었다 하신 분들 체크. 공급 과잉 때문에 밀린 거야.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 하면 공급 과잉 때문에 밀리면 돈 없는 애들부터 먼저 망하고 나중에 다시 정상화됩니다. 들으신 분들 체크. 나중에 정상화돼요. 예전에 우리가 2차 전지 말고 인터넷 혁명할 때 여러분들 매일 뭐 썼나요? 여기서 나이가 드러난다. 2000년도에 매일 뭐 썼나요? 2000년도 매일 어떤 회사 것 썼나요? 회사 것을 썼는가? 어떤 회사 걸 썼는가? 뭐야, 천리안은 뭐야? 그래서 자, 숨말리는 한 매일 나온 우리 자 빨리 올려보세요. 한 매일 아니야, 한 개씩만 올려. 빨리 올려보시고. 하데스님 한 매일 썼나요? 하데스님. 예. 그리고 또 뭐 썼나요? 또 뭐 썼나? 라이코스. 이렇게 땡땡님 라이코스 멋있다. 그렇죠? 잘 모르는데, 그렇죠? 소아말이 아니, 룰라라님은 천리안 썼다고? 그때? 천리안을 썼다고? 무슨 2000년도에 무슨 천리안을 쓴다고? 이러면서 뭐야, 내 천리안은 1993년도 아닌가? 2000년대가 아니고 이제 왔다 갔다 해? 이러면서 아, 그런가? 천리안도 있었나? 죄송합니다. 제가 왜 물어봤냐 하면 여기 지금 매일 쓴다라고 올리신 분들 연세가 그렇죠? 좀 잘 대우를 해주세요. 다른 분들도 알겠다 하시면은 체크. 지금 아고리 라이코스 대우를 좀 해주셔야 되고요. 한 매일 대우해 주셔야 되고 라이코스 대우해 주셔야 됩니다. 대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렇게. 근데 그때도 그렇게 많았다가 정리가 되잖아. 그렇죠? 그렇다 하시면 체크. 그렇게 한번 확 떴다가 그러고 난 다음에 회사들이 쫙 망하고 그 다음 정리가 되면 그 회사들이 그 중심에 딱 서게 되는 거죠. 그렇죠? 저는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일단 되는데 지금 정리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됩니다. 2차 전지가. 그래서 이거 엄한 종목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알겠다 하시면 체크. 2차 전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큰 종목에 뭐 물려있고 뭐 하는 거는 저는 별로 뭐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게 지금 다시 좀 반등세 제가 오늘 그 뉴스 봤던 것 중에서 중국에 지금 전기차가 난리라네? 중국 전기차가 지금 중국이 별별 세상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조선일보에서 나온 내용인데 요거 지금 보입니까? 중고 시장에 주행 0km 차가 쏟아지고 있다. 주행 0km 차가 주행 한 개도 안 했는데 중고차야. 맞나요? 집중. 자기 할 얘기만 하고 회원들이
여기 들어와 계신 구독자분들 서로 얘기하는 건 못하게 하고, 맞나요? 못했다. 그죠? 이쪽이 지금 난리가 났대요. 중국이 당국의 신차 등록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차량의 중고 거래를 금지하는 방안.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중국은 왜 이렇게까지 하나 하면, 중국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에 대한 이유가 있어요. 중국은 GDP가 되게 중요한 나라죠. GDP가 되게 중요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각 성에서도 GDP가 중요하고 전체 GDP도 중요해요. 전체 GDP가 중요한데 GDP라는 건 기본적으로 생산이 되면은 GDP가 올라가요. 생산이 증가를 하면 GDP가 올라간다고. 그런데 회사가 큰 공장이 망해. 그러면 생산이 확 줄겠죠? 그럼 GDP가 어떻게 돼? 성 GDP가 떨어지는 거야. 이해갑니까? 이해갔다 체크. 그러니까 망하면 돼, 안 돼? 망하면 안 돼. 망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 보조금을 꽂으면서 회사를 계속 살려놓는 거야. 그게 뭐다? 그게 좀비죠. 그게 좀비잖아. 와. 그게 좀비 회사죠. 근데 이걸 이제 정리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실제로, 정리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되는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안 망하려고 계속 만들어내는, 회사가 안 망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중국 지방 정권에서 안 망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알겠다, 체크. 안 망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딴 데하고 M&A를 붙이더라도 망하지 않게끔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 GDP가 갑자기 박살이 날 수가 있으니까. 어찌되었던 그 관련돼서 지금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계속 좀 움직이고 있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 우리 지금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은 먼저 지금 보고 있는 종목들이 있죠. 근데 서서히 종목들이 서서히 다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야. 오케이? 들으신 분들 체크. 천천히 지금 다 올라오는 모습인데, 오늘 좀 많이 빠졌던 포스코, 퓨처엠도 이렇게 보면 흐름은 돌았죠. 그렇죠? 흐름 돌았는 거 보인다 하시는 분들 체크. 위로 가고 있는 중에 오늘 좀 빠지긴 했는데, 그렇죠? 포스코, 퓨처엠도 그렇고 양극재가 움직입니다. 이제 에코프로, BM도 오늘 조금 밀리긴 했지만은 이렇게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셀 업종들, 이거는 ESS 관련돼서는 셀인데, LG 에너지 솔루션도 지금 저항선까지 왔거든요. 이거 돌파하면 이제 갈 가능성이 높겠죠. 오케이. 다 지금 끼적. 그리고 에코프로머티, 얘는 지금 의견이 굉장히 많이 바뀌더라. 에코프로머티는 요즘 의견이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물론 에코프로머티가 가려고 그러면 가격은 57,900원, 58,000원 넘어서면 이제 그때부터 고를 할 것 같긴 한데,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은 계속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세요. 근데 요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을 보실 때 매물대 신경 쓰지 마. 매물대 신경 쓰지 마. 누구를 사귀려고 그랬는데 저기는 저기는 오빠들이 너무 많아서 그게 뭔 상관이야. 맞나요? 그렇다 하시면 체크. 아니 거기는 오빠들이 너무 많아서 뭔 상관이야. 아니 거기는 외동아들이야. 아이고 독자인데 위에 누나가 5명이나 있어. 야 거기 안 돼. 이건 뭐 중요해. 그렇죠? 중요하지 않아. 매물 때는 올라갈 때는 매물은 매물이 아니고, 내려갈 때는 지지가 아니야. 오케이? 들으신 분들 체크.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내려갈 때는 여기 지지선이 있으니까 좀 버텨볼까. 여기 좀 빠지고 있는데 야 바로 밑에 5일2평 있잖아. 괜찮아. 5일2평 깨졌어. 야 바로 밑에 11일평 있잖아. 괜찮아. 그럼 11일평 깨졌어. 괜찮아. 밑에 21일평 있잖아. 괜찮아. 깨졌어. 괜찮아. 밑에 61일평 있잖아. 괜찮아. 깨졌어. 야 주식은 원래 장기 투자야. 주식은 원래 장기 투자야. 오렌 버핏 못 봤니? 그죠? 밀릴 때는 지지선이 아니고, 오를 때는 매물대가 매물이 아니야. 그리고 이게 매물대가 있어서가 아니라, 매물대에 있으면 어떻게 움직여야 되지? 양봉 떠, 음봉 떠?
매물대가 있으면 그 매물대에 부딪히면 양봉이 뜨는 거야? 음봉이 뜨는 거야? 양봉이 뜨는 거야? 음봉이 뜨는 거야? 양봉이 뜨는 거야? 음봉이 뜨는 거야? 음봉이 뜨는 게 정상이죠? 근데 양봉이면 괜찮아, 안 괜찮아? 괜찮아. 그거 얘기야. 매물대 근처에 있다? 매물대야. 그거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매물대네? 음봉 떠야 되네? 양봉 떴네? 그러면 그 저가를 갖다가 기준으로 잡아서 홀딩해 봐야겠다. 이게 와야 돼. 그러니까 이 지식으로 주식을 승부를 보려고 그러면 안 돼. 하데스님 알겠다, 체크. 지식으로 승부를 보려고 그러면 안 돼. 지식으로 보려고 그러면 안 돼. 랩소디로. 사고방식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했는데, 하루 이틀 주식할까 아니고 기다리면 팔기 해준다. 나 그 말 안 좋아하는데? 기다리면 팔기회를 준다. 그냥 흐름을 타면 좋아. 그냥 하락으로 가는 종목은 올라가다가 기다리는데 언제까지 기다릴 건가? 그렇죠? 기다리는데 언제까지 기다릴 건가? 여기까지죠. 반등하고 깨지면 팔아야 되는 거지. 오케이? 바구님 알겠다 체크. 기다리는데 몇 시까지 기다릴 건가? 그렇죠? 하루 이틀 만날까 아니고 오늘 교보문고 앞에서 한번 기다려본다. 하루 이틀 만날까 아닌데 오늘 한번 기다려보겠다. 그럼 몇 시까지 기다릴 건지는 정해야 되죠? 맞나요? 그렇다 하시면 체크. 맞잖아. 사람 만날 때도 해지고 난 다음에 계속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정해보라고. 언제까지 기다릴 건가? 네, 고맙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릴 건가?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바구님. 오케이? 언제까지 기다릴 건가? 근데 이게 만약에 투자 관점이면 계속 기다려도 관계는 없고, 트레이딩 관점이면 반등해서 깨지면 팔아야 되고, 그렇죠? 일단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잘 잡아서 수익 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하도록 하죠. 여러분들 항상 감사드리고, 좋아요 한번 누르고 갈까요? 그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좋아요 부탁 한번 드려봅니다. 100개는 좀 넘어봅시다. 100개는 좀 넘어보고, 다음 주 랩소디 할 때는 뭐 책을 좀 드리든지 그렇게 하도록 할 텐가 참고하시고요. 우리, 회원분들 아니고, 이번에 우리 경주 가시는 분들 있죠? 경주 가시는 분들 체크. 이번에 경주 가시는 분들은 가서 준비하세요. 오늘부터. 식사 굶으시고. 경주 가시는 분들은 토요일에 뵐 수 있도록 하고,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 또 뵐 수 있도록 하죠. 감사하고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방송 종료합니다. 다음 주에 뵙고 아니면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